이 대출 용도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익남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한 달에 지출되는 금융 비용만 해도 엄청난 대출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저금리의 후순위 담보 대출을 아주 잘 활용하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께 아주 비밀스럽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순위 담보 대출이란 어떤 건지 간단히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집을 살 때 부족한 자금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대출 금액에서 110%에서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집의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대출을 선순위 대출 또는 1순위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집을 담보로 대출이 안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담보대출을 한 번 더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받아져 있는 대출을 상환하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경우에 추가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용하는 추가담보대출을 바로 후순위 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후순위 담보대출이 필요할까요? 은행에서 해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이미 1억의 대출을 쓰신 분들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1년에 1주택당 1억씩만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1억을 다 사용하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생활안정자금으로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득증빙이 부족하다든지 DTI가 부족하다든지 신용등급이 낮다든지 하는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되신 분들 또한 이 후순위 대출이 꼭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험 약관 대출이나 이금융권 신용대출 등 간편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고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아주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매월 들어가야 하는 돈은 일정한데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매출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또 언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높아질지 고민입니다. 이럴 때 매월 갚아나가야 하는 원리금 상환 방식의 대출보다는 당분간이라도 대출이자만 내는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의 후순위 담보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의 경우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투기지역이니 조정지역이니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면서 은행 대출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P2P 대출 및 대부업 담보대출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초기에는 까다로운 심사도 없고 대출 자격 조건이 느슨하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대출 또한 고금리 대출의 일종으로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돈이 급할 때는 일단 P2P나 대부업 대출을 쓰고 나중에 금융권으로 갈아타기 대출 또는 대환 대출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대부업 종류의 대출은 은행권으로 대환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과 언택트 시대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비대면 방식의 업무 환경이나 비대면 방식의 곽광받는 신종 직업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변화에 발맞추고자 신규 창업자금 또는 투자 목적의 고액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대출이 바로 이 후순위 담보 대출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가 심하다고 하는데 후순위 담보 대출은 P2P나 대부업체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후순위 대출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대출의 용도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이 대출 용도라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보대출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로 나뉘는데요.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하는 목적의 대출 등을 가계자금 대출로 분류합니다. 이 가계자금 대출의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40%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50%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대출이 필요할 때 정부에서 이 정도만큼의 대출만 해줘라 라고 정해놓은 상한선입니다. 규제지역과 LTV, DTI, 그리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대출 조건들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거나 전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나올 대출 금액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규제지역이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을 활용하면 LTV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이라 사업자가 없는데요, 프리랜서라 사업자가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쉽지 사업자 등록이라는 게 그리 쉬운 건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세무사도 끼워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게 많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 아이템도 없고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닌 단지 대출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에 따른 보험료 상승이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입된 건강보험 정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자 등록에 대한 안내나 절차 등은 금융사의 전담 세무사가 있습니다. 이 세무사의 안내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장 또한 필요 없습니다. 대출 금액이 고액이 아닌 이상에야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체에 현재 묶여있는 대출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신용대출 및 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1년에 절약하는 금융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것의 효과를 톡톡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서 최근에 진행을 해드렸었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의 대출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을 하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전부 상환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려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금융비용을 아끼셨던 분이 계셨었습니다. 또 한 분의 경우는 P2P 대부업담보대출이 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은행에 갈아타기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초과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P2P 대출을 대환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동시에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또한 P2P 대출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나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들어가는 금융비용만 해도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은 이익을 보신 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하면서 몇백만 원의 대출 이자까지 아끼는 상황이 되신 거죠. 오늘은 후순위 담보대출을 잘 받기 위한 이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대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 찾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